안녕하세요. 역사 돋보기입니다. 흔히들 삼국시대의 3대장이라고 하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, 신라의 진흥왕, 그리고 백제의 근초고왕을 꼽는데 이들은 각 국가의 전성기를 이끄는 왕들이자 각 나라의 최강 정복군주들입니다. 이 중 가장 빨랐던 대선배는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입니다. 근초고왕 때의 4세기 백제가 삼국 최초로 가장 빨리 전성기를 누렸죠.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각 나라 새 정복군주들 중에서 근초고왕이 가장 베일에 감춰진 미스테리한 인물인 거 아셨습니까? 삼국사기에선 근초고왕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체격과 외모가 남달랐고 넓은 식견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345년 즉위한 근초고왕의 첫 번째 미스테리는 초창기 20년간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.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345년 재위했다는 말 다음이 바로 20년 후의 기록입니다. 이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백제의 고질적인 내전을 종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. 근초고왕은 백제의 13대 왕입니다. 그 이전까지 1대부터 12대에 이르기까지 두 계파의 부족이 왕위를 두고 피튀기는 경쟁을 벌였습니다. 이 두 계파란 백제를 건국한 시조, 온족의 후손들과 원래 같이 건국하려 했으나 일행을 이탈 후 독립된 왕국을 세우려다가 결국 백제에 흡수된 비류의 후손들로 상정됩니다. 어릴 적 배우던 신화에서는 온조와 비류가 사이좋은 형제로 나올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후손들은 왕위를 두고 300년 넘게 왕위를 서로 빼앗으며 백제의 왕은 늘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.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와있는 백제 초창기 가족관계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내전을 끝낸 게 바로 근초고왕이고요. 참고로 근초고왕은 온조계 후손이고 근초고왕 이후로는 계속 온조계에서만 왕을 배출했죠. 이렇게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근초고왕더러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근초고왕이 내전을 종식시킨 걸 어떻게 하냐? 첫 번째, 왕호입니다. 백제 5대 왕이 초고왕입니다. 13대 근초고왕이랑 딱 한 글자 차이죠. 초고왕이 온조계의 직계 후손이었고 근초고왕도 그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초고왕의 왕호를 그대로 따와 오마주를 한 거죠. 근초고왕이 내전을 끝냈다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근초고왕 때 처음으로 부여씨라는 왕족의 성씨를 정했다는 겁니다. 다들 백제 왕실의 성씨는 부여씨라고 알고 계시죠? 그걸 처음 시작한 왕이 13대 근초고왕이었던 겁니다. 그렇다면 그 전에는요? 한국 고대 사회에선 성씨가 없거나 있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혈연에 기반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닌 어떤 부족명이었을 겁니다. 그런데 굳이 근초고왕은 부여씨라는 성씨를 최초로 지정해 혈연적 의미의 이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성씨를 만든 걸 봐도 지금부턴 내 직계 자손들만 백제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. 근초고왕 초창기 20년의 기록이 없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백제 왕실의 가족관계가 이 근초고왕 이후로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점과 이 말씀드린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. 기록이 없는 근초고왕 초창기 20년간 근초고왕은 내전 종식에만 몰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대외원정에도 나서서 당시 마한연맹이라고 불리던 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. 동시에 가야연맹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근초고왕 초창기 20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 삼국사기에는 없지만 일본 측 기록, 일본 서기에 근초고왕이 단편적으로 등장하죠. 하필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근초고왕의 타임라인이 딱 삼국사기에서 소실된 이 처음 20년 사이의 일입니다. 369년 근초고왕은 목라근자라는 장군을 보내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분포하던 가야 7국을 평정합니다. 백제는 가야를 속국으로 삼은 뒤 가야를 간접 지배하는 통치기구 임나가야를 세웁니다. 임나가야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통치기구의 이름인 겁니다. 이후 목라근자와 근초고왕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로 전라남도 완전히 남쪽 끝인 전남 강진까지 진출합니다.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는 이 모든 역사 기록들을 두고 백제 근초고왕과 목라근자는 협조만 했을 뿐 이 모든 건 일본의 진구황후가 했다고 둔갑되어 있습니다.
전남 강진조차 일본이 백제에게 선물을 줬다고 하죠. 그리고 임나가야는 가야에 대한 백제의 통치기구가 아닌 일본의 통치기구라고 하고요. 일본 서기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일본 서기에서 일본이 한국을 공략할 때 남쪽을 정벌했다고 나옵니다. 한반도 남해안이 어떻게 일본에서 남쪽입니까? 북쪽이지. 그런데 당시 수도가 서울이었던 백제 입장에서는 가야든 전남이든 남쪽이 맞죠. 삼국사기에 비로소 등장하는 근초고왕의 중반기 기록은 고구려와 맞짱을 뜰 때입니다. 근초고왕이 즉위하기 직전에 고구려가 이 황해도까지 진출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이 맞대게 됩니다.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끼린 싸울 수밖에 없죠. 그런데 당시 고구려의 국왕이 고국 원왕이었는데 이 중국이랑 싸우느라 고구려도 좀 힘들었습니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이 덕분에 근초고왕은 재위 초창기에 내부적으로 왕권을 다지고 이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있었죠. 재위 20년 정도가 지나면 고구려의 고국원왕도 나름 고구려 내부 상황을 수습하고 눈을 남쪽으로, 즉 백제로 돌립니다. 369년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지금의 황해도 배천군이 있는 치양성을 선제 공격해옵니다. 이때 근초고왕은 아들을 보내 방어에 성공했죠. 첫 번째 백제 침공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2년 후였던 371년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재침해옵니다. 이번엔 근초고왕이 직접 3만의 병력을 이끌고 방어에 성공,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이 반격에 나서서 후퇴하던 고구려군의 뒤를 쫓았고 평양성에서 고구려군을 포위합니다. 평양성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는 도중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누가 쏜지 알 수 없는 날아오는 화살에 머리를 맞고는 즉사합니다. 한 나라의 왕이 전장에서 전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. 다행히 근초고왕이 포위를 풀고 백제로 퇴각해 주었지만 고구려가 입은 피해는 심각했고 백제는 황해도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죠. 그런데 이 다 이긴 전쟁에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 군대를 본국으로 물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숱한 설만 무성할 뿐 한국사의 미스테리로만 남아있죠. 처음 말씀드렸듯 근초고왕은 삼국의 정복군주들 중 가장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많은 왕입니다. 첫째, 마한 정복입니다. 정복군주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근초고왕 때 마한이 전부 백제에게 복속되어 백제의 영토가 이 경기 충청을 넘어 전라도 전체를 다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전라남도에 분포하던 작은 소국들은 이후로도 계속 역사서에 등장하며 고고학적으로도 근초고왕 이후의 시대인데 백제의 유물이 아닌 무덤과 유물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. 그래서 근초고왕 때의 백제 영토는 잘 쳐봤자 전라북도 정도까지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단 다른 여러 기록들과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이 근초고왕이 전남까지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. 이미 위에서 전남 강진까지 진출했다고 말씀드렸죠. 단 이 전남 지역의 소국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백제의 속국으로만 둔 채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. 적어도 남해안까지는 백제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이 백제가 일본과 교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. 두 번째 오해는 일본과의 관계입니다. 백제와 일본이 친한 사이라고 아시는데 이 백제와 일본의 첫 접촉이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. 근초고왕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왜 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지? 하고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. 바로 아직기와 왕인입니다. 일반적으로 알기론 근초고왕과 그의 아들 때였던 4세기에 백제의 학자였던 아직기와 왕인이 일본으로 넘어가 각종 유교 경전 및 한자, 논어 등을 전파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위작이라고 평가하는 일본 측 역사서 일본 서기에서만 등장할 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 실존 인물인지도 모릅니다. 이래서 일부 일본 사학자들은 한국인들에게 왜 한국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위작이라고 하냐며 비판합니다. 실제 4세기에 백제와 일본은 처음으로 접촉했던 것이기에 문화적 교류가 왕성했다고 보기 힘듭니다. 사실 몇 번 주고받고 이 경제적 무역 교류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백제가 일본에게 하사한 신검, 칠지도도 일반적으로 4세기경 근초고왕이 선물한 것으로 다들 믿고 있지만 소수의 몇 분은 4세기 훨씬 이후라고도 주장하시죠. 아참, 일본은 이 칠지도를 두고 백제 왕이 일본에게 바친 거라고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바치는 물건이 아니었답니다. 세 번째 오해는 백제의 중국 진출입니다.
특히 근초고왕 때 백제가 중국 산둥반도로 정복했다고 하는데,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과대 해석하거나 충분한 자료가 없는 카더라 통신에 의거한 내용이라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. 또 요서, 즉 고구려와 중국 사이의 국경지대에도 백제의 괴뢰정부가 있었다고 하는데, 지리적으로도 먼 요서 지역에 대체 백제가 무슨 수로 중국과 고구려를 거친 후 그곳에 정부를 세웠는지 믿기가 좀 힘들죠. 그래서 현재 근초고왕이 중국으로 진출했다는 주장은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습니다. 백제가 그곳에다가 괴뢰정부나 식민정부를 세울 하등 이유도 없고요. 그저 백제 정부가 이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던 무언가가 요서 지역에 있지 않았나 하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. 근초고왕은 말년에 고흥이라는 박사를 시켜서 석이라는 대형 역사책을 편찬하게 합니다. 국가주도의 역사책 편찬은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웬만한 자신감이 넘치는 왕이 아니면 잘 진행하질 않죠. 이 영상은 근초고왕의 거품을 발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. 고작 재위 30년 만에 길고도 긴 내전을 종식시키고 가야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전남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국제 무대에서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고구려의 콧대를 누른다는 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말년엔 고구려 소수리망에게 성 몇 개 좀 뺏기고 흉년이 좀 들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말년이 불행했다고 하긴 힘들죠. 누가 뭐래도 근초고왕은 백제에서 1등 가는 왕이었으며, 그래서 기록이 빈약한 게 더 아쉽네요. 백제의 위대한 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며,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.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